기술 면접 라이브 코딩, 오늘은 LRU 캐시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제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이번 문제는 저희 캐싱 기법 중에 LRU 캐시라는 게 있죠. Least Recently Used라는 건데, 이제 어떤 캐시가 사이즈가 있을 텐데 그 사이즈 넘치게 캐시가 커졌을 때 어떤 그 아이템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 쫓아내는 방식이 이제 가장 최근에 사용한 순서로 정리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그러니까 가장 접근한 지 오래된 애를 쫓아내는 그 방식의 캐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난이도 어렵다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도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여기 팔로우업 때문인데, 이제 그 get하고 push이 있을 거잖아요. 캐시 오퍼레이션이라면은 그걸 둘 다 O1에 할 수 있냐, 요거까지 되게 하는 코딩은 사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번에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요. 한번 문제를 먼저 좀 볼까요? 이제 LRU 캐시는 이 지원해야 되는 오퍼레이션이 get하고 push이 있는데, get은 뭐 하는 거냐? 키에 연관된 밸류를 이제 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키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return -1 하라고 하네요. 값은 항상 양수값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put은 set or insert래요. 그러니까 키가 없으면은 캐시에다 집어넣는 거고, 키가 있으면은 이제 값을 업데이트 해준다,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좀 재밌는 부분이죠. 이제 캐시가 그 캐파시티에 도달했을 때 invalidate the least recently used item, 그죠? 그 가장 접근한 지 오래됐던 애를 이제 invalidate 해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애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캐시 사이즈를 유지를 해준다,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둘 다 O1에 하는 게 이번 문제의 과제가 되겠고요. 개념상 이거는 이제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서 개념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여기 나온 예를 한번 가지고 가볼게요. 자, Least Recently Used라는 개념이 있는 거니까, 그 저희가 뭔가 접근을 할 때마다 그 접근했던 애를 이제 제일 앞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게 개념상 어쨌든 내가 이번에 접근한 애를 이게 가장 접근한 지 최신이다, 뭐 이거를 계속 트래킹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자료 구조를 뭐를 쓰게 됐든 저희가 어떻게 그걸 구현할지는 예시를 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예시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주어진 거를 따라가 보죠. 일단 캐시에다가 1하고 1을 집어넣는데요. 1,1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제 얘가 가장 최신에 뭐 접근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하고 2를 또 캐시에다 집어넣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1하고 1보다 그 앞에 2하고 2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1하고 1이 더 오래된 거죠. 2,2보다. 그렇게 됐었고, 이제 캐시에서 get을 하네요. get 1을 한대요. 그러면 저희 return 1이 될 테고, 그런데 이제 얘를 접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다시 앞으로 끌고 와줘야겠죠. 맨 앞으로. 얘가 제일 최근에 접근했던 애. 이렇게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3,3을 집어넣으라고 하네요. 근데 캐시 사이즈가 지금 보면 여기 2거든요. 이미 두 개가 꽉 차버렸어요. 뭔가 하나를 쫓아내야 돼요. 그럼 어떤 걸 쫓아내냐? 2,2를 쫓아내죠. 왜냐면 이게 접근한 지 제일 오래됐던 애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3은 이제 지금 넣는 애가 제일 앞에다 넣게 돼요. 그러고 이제 1,2를 가지고 있고 사이즈 두 개까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얘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4를 하기 전에 이제 get2라는 게 있네요. get2는 이제 2가 없으니까, 키 2가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게 될 테고, 4,4를 집어넣는 거는 또 이제 마찬가지죠. 4,4는 제일 앞에다 집어넣는데 사이즈가 초과가 됐어요. 그럼 이제 하나를 버려야 되죠. 어디서부터? 그 끝에서부터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고, 이제 get 1을 하래요. get 1을 하면은 뭐 return -1 없으니까. 그 다음에 get 3을 하래요. get 3을 하면은 이제 여기 또 3을 리턴을 하면서 얘를 이제 제일 앞으로 가져오는 것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get 4를 하라고, 또 여기 맨 마지막은. 그럼 또 이거 마찬가지죠. 4를 이제 리턴을 하면서 얘를 이제 제일 최근 접근했던 애, 이렇게 가지고 오는 요런 동작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돌아가는 거를 저희가 약간의 시각화를 해서 한번 살펴본 건데, 이제 어떤 뭐 감이 드셨나요?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게 링크드 리스트 컨셉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뭔가를 집어 넣을 때는 맨 앞에다가 넣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뭐 맨 앞에다 집어 넣는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이었던 거는 뭘 집어 넣으면서 사이즈가 초과됐을 때는 또 끝에서부터 뺐어요. 그러니까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부터 뭔가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맨 끝에서부터 뭔가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캐시 개념이, 캐시 사이즈가 3이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저희가 2를 접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2를 가지고 다시 맨 앞으로 보내야겠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뜻을 하냐면은, 무슨 걸 의미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링크드 리스트 안에 뭐 어떤 원소든지 임의로 이제 랜덤 액세스가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링크드 리스트에서 어떤 랜덤 액세스, 그러니까 랜덤 인덱스가 주어졌을 때 그걸 랜덤 인덱스가 아니라 링크드 리스트에 임의의 한 원소로 접근하려면 사실 O of N 타임이 걸리겠죠. 뭐 헤드 포인터부터 쭉쭉쭉 따라가려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자료 구조는 해시맵이 되겠죠. 저희가 어떤 키에 대해서 그 키에 대한 어떤 오브젝트는 링크드 리스트에 어디에 있다, 그 포인터를 딱 가지고 있는 그 해시맵이 있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말 다 했네요. 자, 저희의 접근 방법은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 플러스 해시맵, 이렇게 해서 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드를 한번 짜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코드를 짜면서도 그렇게 코드 자체도 사실 만만하지 않아요. 개념도 조금 그렇게까지 쉽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는데 코드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뭐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저희 일단 해시맵하고 뭐 더블리 링크드를 하기로 했는데, 일단 요 키밸류 느낌의 뭐 자료 구조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저는 public class 캐시 아이템이라는 애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캐시 아이템. 이렇게 해서 int 키가 있어야 되고요, int value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니까 prev랑 캐시 아이템 앞에 거죠. 그 다음에 next랑 이렇게 두 개 포인터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컨스트럭터를 하나 더 보죠. 이렇게 해서 this key는 key, this value는 value,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 개념에 맞게 캐시 아이템 헤드 포인터랑 그 다음에 테일 포인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캐퍼시티가 여기 주어지잖아요. 그것도 좀 갖고 있도록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저희 해시맵 갖고 있도록 했죠. 맵으로 합시다. 맵 해놓고 이제 키는 인티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인티저에 해당하는 요 키밸류 페어를 저희가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O1 타임에. 그러면은 이제 그 캐시맵에서의 밸류는 저희가 이렇게 위에서 정의했던 캐시 아이템이라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맵이라고 부르도록 하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생성자에서 해줘야, 아니 생성자가 그렇죠. LRU 캐시의 생성자에서 해줘야 될 부분은 여기 이제 이 멤버 베리어블들 쭉 세팅해주면 되겠는데 하나씩 하도록 하죠. 일단 생성자에서는 헤드 포인터랑 테일 포인터는 그냥 널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캐파시티 받은 거는 이제 멤버 베리어블로 세팅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맵은 그냥 new 해시맵으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get하고 put을 쭉 채워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get하고 put을 한번 구현을 쭉 해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 골격부터 좀 잡아볼게요.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아까 보면은 get을 하면서는 이제 이렇게 어떤 임의로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에 한 키밸류 페어를 액세스를 한 다음에 그걸 앞으로 끄집어내고 이런 거를 했어요. 근데 풋을 할 때도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약간 업데이트 개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풋의 키가 존재하면은 그 값을 업데이트 해주고, 예를 들면은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뭐 풋 뭐 4,6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고 치면은 이제 요거가 요로 가면서 값이 6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풋에서는 이제 get에 대한 임플레멘테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미리 드려놓고 일단 구현을 쭉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일단 해시맵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처음 해시맵에서 이제 뭐 이 캐시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게 될 테니까요. 그 get에 이제 처음 if 브래킷에 딱 걸린 판단해야 되는 조건은 저희가 맵에 그 키를 들고 있는가예요. 맵. 그럼 contains key라는 애를 쓸 수 있겠죠. 요렇게.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있으면은 그냥 리턴 해주면 되고, 없으면은 없으면 -1이네요. 없으면은 -1이니까 그걸 먼저 이렇게 해주고요. 있으면 이제 뭔가 많이 할 거예요. 막 헤드 포인터도 뭐 어떻게 바꿔야 될 거고 뭐 그런 걸 쭉 할 텐데, 일단 여기는 잠깐 넘어가서 풋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돌아오도록 해요. 풋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get을 사용을 할 텐데 get 키를 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1이 나는 경우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저희 캐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서트를 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죠. 그 이미
저희 해시맵에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 키에 대한 값을. 근데 새로운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라고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get 구현으로 돌아가 보죠. 이제 get 구현. 요 if 맵에 contains key 없을 때는 끝난 거예요. 마이너스 1 해주면 끝났고. 자, 이제 있을 때가 문제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더블리 링크드 컨셉으로 저희가 이렇게 싹 가지고 있고, 이게 다 해시맵에도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아직 푸슨 구현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완벽하게 구현된 푸시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get을 어떻게 구현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먼저 해시맵에서 그 값을 가져오겠죠. get key 그렇게 하고 캐시 아이템이라는 저희 뭐 current라고 해서 할당을 해줍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결국엔 return call.value 이렇게 해주면 될 텐데, 근데 이게 끝이면 너무 쉽죠. 이렇게 끝날 리가 없고, 당연히 이제 헤드 포인터를 바꿔줘야 돼요. 아까도 뭐 이게 4를 여기서 액세스를 하면 그냥 아무런 더블리 링크드에는 변화가 없는데, 만약 2를 액세스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요걸 앞으로 가져가야 되고 헤드 포인터에 변화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드려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액세스 하는 게 테일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3을 가져온다?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get 3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3을 리턴을 하면서 얘를 맨 앞으로 가지고 갈 건데, 그러면 생기는 변화는 테일 포인터도 요 3에서 2로 바뀌었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헤드 포인터와 테일 포인터를 건드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씩 가보도록 하죠. if 뭐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일단 헤드 포인터 current가 헤드 포인터가 아니면, 그러니까 current가 헤드 포인터면 아까 지금 접근했던 애가 헤드 포인터랑 같으면 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건 그냥 리턴해주면 끝인데, 이제 달랐으면은 걔를 갖고 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move current to head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아까 한 가지 조건 또 살펴봤던 게, 이제 뭐 테일이랑 current가 같으면은 이제 또 골치 아픈 게 하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테일을 one in front 한 칸 앞으로 당겨와야 돼요. 이런 짓을 또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구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일을 한 칸 앞으로 당겨오는 걸 먼저 해볼까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어떤 암시된 부분이, 이제 커런트랑 헤드랑 다르다는 면에서 암시된 거는, 이제 저희 해시맵의 사이즈가 2 이상이다라는 게 좀 약간 암시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커런트도 맵에서 나온 애고 헤드도 해시맵에 들어있을 텐데, 저희가 구현체가 나머지가 완벽하게 돼 있다면은, 근데 그 둘이 같지 않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 이상이다, 뭐 사이즈는 두 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런트가 헤드랑 같지 않고 커런트가 테일이랑 같다, 뭐 그럴 경우에 뭐 테일이 널이 아니거나, 조금 말이 꼬였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테일 포인터와 헤드 포인터가 같을지 아닐지에 대한 체크는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렇고 테일 포인터를 앞으로 가져오는 걸 해봅시다. 테일.prev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사이즈가 2 이상이라고 했던 것에서 뭐 깔고 가고 싶었던 거는, 이제 테일을 한 칸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요 테일.prev가 널이 날 일이 없다, 이런 거예요. 약간 암시된 그 구현의 어떤 암시로서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끝났나요? 예, 테일을 가져오는 건 일단 끝났죠. 그렇고 이제는 이제 커런트를 헤드로 빼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커런트를 헤드로 뺍시다. 그거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생각을 해보죠. 일단 어떻게 되냐면, 느낌이 커런트에 prev가 있고, 커런트 일단 헤드가 있었어요. 쭉쭉쭉쭉 가서 current.prev가 있고, 그 다음에 current가 있고 current.next가 있고, 이렇게 되죠. 요거를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면, current가 있고 그 다음에 헤드가 있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와서 current.prev가 있고 current.next가 있고, 구현이 요렇게, 아니죠,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가 요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현을 싹 해보죠. 그러면은 이제 current의 next, 그러니까 current.prev.next, current와 prev와 current와 next를 이제 직접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뭐 널일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if current.prev가 널이 아니면은 current.prev.next는
current.next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요거 잠깐 이렇게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보기가 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current.next가 또 널이 아니면은 current.next.prev는 current.prev 지금 요 부분 만들어준 거죠. 그러고 이제 current를 빼는 짓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current.next를 head로 바꿔주고요. 아이고, current.next는 head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head.prev는 current로 바꿔주고요. 지금 이 부분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current의 prev를 잘라줘야겠죠. 왜냐면 내가 head가 됐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느 주 된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빼먹은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생각을 해볼게요. 빼먹은 게 헤드의 prev 바꿨고 current의 next 바꿨고 current의 prev 바꿨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구현이 괜찮은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뭐가 있나 저희가 해시맵을 여기서 건드려 줘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마 없을 것 같네요. 여기서는 해시맵 건드릴 필요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get 구현이 끝난 부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풋으로 구현을 한번 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더블리 링크드에서 포인터 다루는 게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자, 일단 풋으로 가도록 할 텐데 저희가 이제 get key를 해봤더니 없어요. -1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cache item current는 new cache item 이렇게 해주고 key value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는다. 그것은 head가 널일 때는 이제 제일 최초의 원소니까 head도 current고 tail도 current고 이렇게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주겠죠. 어떻게 할까요? 헤드에다가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또 어떤 느낌이냐면 자, insert to head라고 써놓죠. 어떤 느낌이냐면 요거는 이제 헤드가 이렇게 점점점점 있었는데 헤드 다음에 뭐가 그 다음에 이제 current 넣고 헤드 넣고 그 다음에 점점점점 이렇게 있는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뭐 current.next가 헤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head.prev가 curren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헤드는 current가 되겠죠? 뭐 이렇게 하면 끝인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맵에다가 푸시죠. 맵에다 푸시를 해주면 되는데 일단 키를 하고 그 다음에 current 캐시 아이템을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왜냐하면 그 아까 사이즈가 넘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엔 또 하나 뭐 해줘야 되는 게 있죠. 앱의 사이즈가 캐파시티보다 넘쳤을 때는 이제 에빅트 테일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한번 해보죠. 그거는 또 어떻게 생겨 먹었을 거냐면은 점점점점 테일이 있을 때 tail.prev도 있겠군요. tail.prev 이럴 때 이제 다 잘라내고 테일을 남기는 거죠. 이렇게 아니 tail.prev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잘라내면 될 텐데 그거를 또 한번 해보면은 테일을 결국엔 잠시만 이걸 또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tail.prev.next는 널이 되겠고 그 다음에 tail.prev 다음에 tail 포인터를 tail.prev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전에 일단 맵에서 빼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테일의 키 값을 맵에서 빼주고 그런 다음에 테일 포인터를 하나 땡겨주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저희가 사이즈는 어쨌든 1 이상으로 주어질 거거든요. 네, 사이즈는 어쨌든 1 이상으로 주어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 캐파시티 넘치게 됐다는 거는 이제 또 사이즈가 맵의 사이즈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tail.prev가 널일 경우는 없어요. 뭐 그런 하나의 고려사항이 또 있는 거고 이렇게 해주면 아마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뭐 된 것 같아요. put 이제 insert to head 풋을 했을 때 원소를 삽입하는 건 일단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업데이트 치는 경우 한번 봅시다. 업데이트 치는 경우는
뭐 간단하죠. 이미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뭐 4 예를 들면 이제 4,6을 앞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뭐 이거에 대한 밸류를 8로 바꾸는 거. 근데 저희가 이미 get을 했단 말이죠. get을 하면서 그 얘를 이제 헤드 포인터로 가져오는 건 했어요. 그거에 대한 값만 업데이트를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get하고 value는 value 뭐 이렇게 해주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 구현은 이 정도로 한번 끝난 것 같은데요.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일단 네, 결과를 좀 보도록 하고 이렇게 널 포인터가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구현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어디 한번 디버깅을 잠깐 해보도록 하죠. 어디서 잘못됐는지. 자, 일단 LRU 캐시의 풋에서 뭐가 잘못이 됐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게 굳이 풋에서 지금 널 포인터가 났다 그래서 무슨 풋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뭐 get 임플리멘테이션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좀 한번 위에서부터 좀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죠. 일단 뭐 이 부분은 틀릴 게 없는 부분이고, 자, 집어넣었을 때 이제 테일을 한 칸 앞으로 가져오는 거 그렇고, 헤드를 이제 커런트를 헤드 포인터로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 바꾸는 거 해줬고, 그 다음에 요거 넣는 거 해줬고, 커런트 프레브, 그 다음에 이제 헤드 포인터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네요. 헤드는 커런트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자, 일단 이런 거 하나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제 맞다고 정확한 구현이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뭐 디버깅도 한번 좀 빼먹은 코딩이 있어서 이렇게 포인터 바꾸는 걸 한번 했던 건데, 이게 그러니까 포인터 유지하고 건드리고 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좀 되게 복잡해요. 여기 헤드 포인터도 있고 헤드 테일 포인터도 있고, 그 다음에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에 프레브 넥스트 포인터도 있고, 뭐 그런 거를 계속 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좀 꼬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좀 연습을 한두 번 해보시면은 되게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런 문제를 언젠가 받아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구현 자체는 사실은 되게 어떤 효율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뭐 언어에서 지원되는 LA 리스트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그 아까 저희가 문제에서 본 것 중에 O1 타임 컴플렉시티 요거를 빼고 나면 조금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이런 포인터 관리하는 걸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그냥 뭐 ON 오퍼레이션으로 지원되는 것들을 사용해서 하면은, 근데 이제 저희가 O1 타임에 굳이 하려고 하다 보니 뭐 이런 구현체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이렇게 복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get과 put이 O1 시간에 가능한 어떤 사이즈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캐시 에빅션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 다음에 또 뭐 캐시에 인서트 하는 건 어떻게 돌아갈지, 뭐 그런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어쩌면은 뭐 이런저런 데이터베이스에서 캐시라는 단어는 종종 나오잖아요. LRU라는 단어도 종종 보이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될지 뭐 짐작을 하는데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안녕히 계세요.